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정말 허리 수술 반드시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마 이러한 고민을 하는 환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자분들을 만나시게 되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 환자분에게 어떻게 가이드를 해드려야 될까 참 고민하실 때가 많을 겁니다. 네, 그럴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먼저 왼쪽과 오른쪽의 MRI를 좀 비교해 보시면 이게 요추 4번이고 이게 5번, 그리고 이게 요추 4번, 이게 5번, 역시 이제 똑같은 부위의 디스크가 상당히 후방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사진을 좀 보면 좌측 우측이 달라요. 이제 MRI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과 우측이 반대입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래서 MRI가 나타내주는 것처럼 디스크가 왼쪽으로 나와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사진은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터져 있는 이런 지금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좌측과 우측의 어떤 차이점만 있을 뿐 터져 나와 있는 방향이나 정도는 비슷하거든요. 자, 그런데 증상이 다릅니다. 지금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다리 통증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미지 사진은 엉덩이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정말 다리 통증이 우세한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정말 엉덩이 통증이 우세한 거예요. 다리 통증은 거의 이제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각의 사진을 좀 구분해서 좀 증상을 살펴보면 특징이 있어요. 지금 왼쪽 다리하고 종아리 쪽에 주로 이제 통증이나 어떤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 허리를 숙이면 이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좀 젖혀주면 시원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어떤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라디에이팅 페인일까요? 아니면 레퍼드 페인일까요? 레퍼드 페인에 가깝죠, 패턴이. 라디에이팅 페인은 이렇게 허리를 숙이거나 젖힌다고 해서 통증이 바로 증가하거나 바로 감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허리를 숙이고 혹은 허리를 제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건 이 환자의 통증의 소스가 바로 허리에 있다는 거죠. 물론 너브루트에 자극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게 이제 너브루트 컴프레션까지 갔느냐, 아니면 너브루트 컴프레션 이전 단계, MRI 사진으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너브루트 컴프레션 이전 단계이냐, 이거에 따라 또 라디에이팅 페인이 우세하냐, 레퍼드 페인이 우세하냐, 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좀 그래서 굉장히 섞여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속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쭉 치료를 해왔습니다. 이게 지금 과거의 이제 MRI 사진인데요. 쭉 치료를 해왔어요. 자, 이 경우에 심부 종아리 근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완시켜 드렸고, 풀어 드렸고,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특히 이제 중둔근 강화 운동을 더 필수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적으로 지맥스 운동도 곁들여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소 코어 운동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어디를 중심으로 좀 하고자 더 했냐면, 멀티피더스가 조금 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했던 게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케이스에 나와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도 증상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증상이 거의 다 사라졌고, 심한 무리를 하는 활동을 할 때에만 증상이 조금씩 다시 재현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컨트롤을 하고 운동을 해주면 다시 증상이 사라져요. 자, 어떻게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느냐?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바로 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도 증상이 완전히 100% 짠 하고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85% 정도는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환자 예약을 막 풀타임으로 뛰거나 막 이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풀타임으로 뛰는 게 막 한 주, 두 주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니까 무리가 가죠. 아무리 제가 이제 케어를 한다 해도 무리가 갑니다.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다리 쪽에 다시 증상이 나와요. 하지만 허리를 제쳐주는 맥켄지 운동이라든지 반복되는 어떤 허리를 제치는 동작을 계속 하게 되면 통증이 줄어들어요, 다리 쪽에. 그리고 멀티피더스 액티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제 수축을 하면
또 허리 쪽이 편해지면서 다리 쪽의 증상 역시도 많이 완화됩니다. 그러면 또 일상생활 하는데 거의 뭐 불편감을 느끼질 못해요. 자, 근데 이제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환자분은 지금 4월 17일, 2023년 4월 17일, 그러니까 영상을 지금 찍는 시점으로는 바로 어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지난주에 촬영하신 사진인데 왼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이 사진은 한 번 1차 수술을 했던 부위입니다. 지금 이 부위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전에 흔적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죠. 근데 지금 이 사진을 찍은 병원에서는 1차 수술을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차 수술을 무조건 해야 한다라고 권했어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환자분 워딩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수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사분이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환자분, 지금 이 영상과 환자분이 나타내는 어떤 실제 증상을 한번 비교해서 대입을 해 볼게요. 이 환자분은 다리 통증이 아니고 엉덩이에만 통증이 있어요. 근데 이 엉덩이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엉덩이 통증이. 근데 특징이 있어요. 서 있으면 점진적으로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점진적으로 이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통증이 증가하면서 엉덩이 통증이 올라가요. 근데 힘들잖아요. 그럼 의자에 앉게 되겠죠? 그러면 통증이 다시 쭉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조금 더 구부리거나 어떤 편한 자세로 만들어주면 통증이 이제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분의 원인은 허리를 움직이면서 생기는 어떤 통증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지, 다리의 어떤 동작이나 다리의 텐션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이 환자분의 엉덩이 통증이 증감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환자분의 원인은 좌골신경, 혹은 고관절, 혹은 종아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텐션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실제 허리 쪽에 확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해 드린 이 부분, 빨간색이라 좀 티가 안 나죠? 잘 좀 보이기 어려우실 거라 다시 써드리면, 사이아틱 너브, 좌골신경, 그 다음에 고관절, 그 다음에 종아리, 이 부분의 텐션이 올라가게 되면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나온다는 패턴이 일정해요. 자, 이렇다고 보면 먼저 그냥 수술을 해버리는 게 무조건 답일까요?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한 텐션을 관리하고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치료를 해보는 게 나을까요? 이건 뭐 환자분의 사실은 선택이죠. 그러나 치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내용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의사나 치료사라면 둘 중에 하나 선택지를 줄 것 같아요. 환자분 정말 통증이 지금 견딜 수가 없으면 수술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조금 1차 수술을 한 허리이기 때문에 2차 수술을 여기에 한다는 거는 그렇게 이롭진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원인, 이런 원인들 때문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한번 수술을 조금 뒤로 밀어놓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케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선택지를 주고 정말 환자분이 시간을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아무 선택지도 없이 결론을 내줘 버리면 환자는 정말 갈 데가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신 분도 하루에 8시간 정도 서 계신 분인데 음식점 사장님이세요. 그냥 수술을 하면 관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수술을 하면 한 2달은 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치료를 해드렸던 내용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심부 종아리 근육 이완, 그 다음에 둔부 근육 강화, 특히 이제 대둔근이 굉장히 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글루테우스 맥시무스 액티베이션을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국소코어 운동 필수적인 부분인데 일리아쿠스 액티베이션을 목표로 오늘
좀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통증이 30% 이상 감소해 버렸어요. 엉덩이 통증이요. 30% 이상 감소해 버렸어요.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뭐 며칠 혹은 뭐 계속 장기간 이렇게 줄어든 채로 유지되면 정말 감사한 일이겠지만, 이렇게 1회의 치료만으로 이렇게 감소된다는 거는 사실 뭐 일시적인, 한시적인 어떤 효과일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30% 이상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환자분은 일상으로의 회복, 그리고 삶의 질의 증가가 훨씬 더 갖춰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고 환자분에게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러한 증상과 패턴을 띠는 케이스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superior gluteal nerve라는 상둔신경이라고 이렇게 이제 구용어로는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지금 마침 제가 환자분 엉덩이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통증이 되게 심하게 나왔거든요. 비슷하게. 근데 이 상둔신경을 압박했을 때도 같은 패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둔신경이 엔트랩먼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 파란색으로 빗금쳐진, 파란색으로 이제 영역이 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종아리까지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종아리 쪽보다는 저렇게 엉덩이 쪽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점진적인 통증이에요. 점진적인 통증. 그러니까 라디에이팅 페인 패턴으로 그냥 쭉 그냥 내려가 버리는 그런 어떤 통증 패턴이 아니라 정말 더 긴 시간을 가지고 발생하는 점진적인 통증. 그게 어디에서 오냐면 상둔신경의 엔트랩먼트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특히 여기를 마사지를 해주면 또 피리포미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 주변을 쭉 지속적으로 풀어주게 되면 일시적으로 또 통증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치료했던 그런 결과와 또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상둔신경의 엔트랩먼트 되는 것도요, 디스크 통증으로 오인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외적인 것들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룰아웃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라디에이팅 페인의 성격과 레퍼드 페인의 성격이 항상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해보면서 어디에 가까운가를 카테고리화 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카테고리화 하기 위해서는 이런 패턴의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여러 원인들의 어떤 증상들, 그리고 거기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 우리가 룰아웃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아요, 상황이. 그러나 조금 더 환자분을 치료해 보면서 또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또 정리해서 영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처럼 수술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이 영상을 우연히 보시게 되는 혹시 의사분들이 계시다면요, 조금 이렇게 수술만이 답이 아니라 외적으로, 수술 외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꼭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환자분들이 자기가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선택지를 좀 넓혀 주시는데 이 영상이 좀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치료사 선생님도 환자분이랑 함께 고민하시잖아요. 이러한 영상을 보시고 도대체 왜 치료가 안 되는 걸까 이렇게 고민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심부 종아리 근육, 그리고
둔부, 근육 강화, 국소코. 이건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제가 부탁드리지만 엉덩이 통증이든 다리 통증이든 심부종아리 근육을 이완시켜 주는 거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마사지네 뭐 이런 뭐 어떤 시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텐션을 낮춰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는 꼭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 또 함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